됐다. 와, 불안한데? 오, 좋아. 안녕하세요, 아피스토입니다. 오늘은 안스리움 클라리너비움 번식을 좀 해보려고요. 안스리움이 그 사이에 많이 커가지고 좀 잘라보려고요. 여러분께 안스리움 클라리너비움 번식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식물들 사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꺼내놓게 보니까 상태가 심각한데요. 엄청나게 많이 잎이 나왔어요. 잎이 몇 장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 이 끝에까지 있어요. 8장이에요. 옆쪽으로 돌려보니까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지지대를 좀 세워줬어야지 되는 상황이네요. 인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벨벳 질감의 하트 모양, 이 모양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키웠던 그런 식물이죠. 얘를 꺼내서 뿌리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분 바지를 빼고 이게 화분이 크니까 부담이 되는데요. 안돼. 와, 뭐가 엄청 뿌리들이 많은데 이 뿌리가 다칠까봐 겁이 나는데요. 살살살 어느 정도의 깊이 박혀 있는지 감이 안 와서 빡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 이게 쏙 하고 빠지면 좋은데 통통통. 오, 됐다. 와, 지금 화분이 깊어서 스티로퍼를 제가 깔아서 좀 높이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품입니다. 대품. 엄청납니다. 뿌리가 잘 자라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요. 안스리움을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아주 굵죠. 우동뿌리라고 하는데, 우동뿌리 식물들은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굵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스리움 키울 때 물을 충분히 말린 다음에 물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미 많은 물들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서 주지를 않으면 이제 과습이 올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화분이 가볍게 들리는 느낌이 들을 때 물을 주거든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상토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훈탄이라든지 펄라이트를 많이 섞으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통기성을 좋게 하는 게 안스리움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반면에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잔뿌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알로카시아는 물을 많이 줘야지 되는 게 아닐까요? 우동뿌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알로카시아는 잔뿌리로 되어 있으면 물을 많이 줘야지 될 것 같지만 알로카시아도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를 좀 해보면 알로카시아는 잔뿌리예요.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밑에 줄기 부분이 굵어지거든요. 알로카시아를 부군 식물 중에서도 괴경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괴경식물이라는 것은 덩이줄기를 말해요. 덩어리 괴, 줄기 경. 줄기가 덩어리져서 굵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안스리움은 이 우동뿌리에 물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적게 줘야지 되는 반면, 알로카시아는 줄기에 물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적게 줘야지 됩니다. 자구가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덩어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이 줄기에서 물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알로카시아 역시 물을 자주 주면 과습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줄기가 물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공중 습도는 높여줘야지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 80% 이상은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남미의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원종의 경우는 대부분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잘라봐야지 되는데요. 이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포기 나누기 번식을 하는 식물이에요. 식물은 3가지 번식법이 있다고 하죠. 꺾꽂이는 보통 삽목을 예약을 하고요. 피무지, 포기 나누기 이렇게 있는데, 꺾꽂이 같은 경우에는 가지, 뿌리, 잎 등을 이제 일부를 이제 잘라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죠. 필로덴드론 같은 경우에도 가지를 잘라서 꽂으면은 뿌리가 내리고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꺾꽂이 방식이에요. 잎꽂이도 가능하고 줄기를 잘라서 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피무지는 가지를 자르지 않고 땅에 묻어가지고 뿌리를 먼저 내린 다음에 잘라서 옮겨 심는 방법이 휘무지고요.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포기 나누기입니다. 줄기하고 줄기 사이를 뜯어가지고 2개의 식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파티필름 같은 경우에도 포기 나누기로 쓰고, 안스리움 같은 경우도 포기 나누기를 하죠. 호말로메나 같은 경우에도 포기 나누기를 하는데요. 호멜로메나 루베센스 맥이라는 대형종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도 잎이 아름답습니다. 필로덴드론의 잎 모양을 하고 있죠. 광택도 굉장히 딱 보기에도 식물이 몇 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벌써 하나, 둘, 3개로 나눠져 있죠. 분리를 하면 3개의 식물이 나오거든요. 포기 나누기 번식을 하는 식물들은 가장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난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호마처럼 옆으로 포기가 계속 갈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위로 올라오면서 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서
요 부분을 잘라주면은 한 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종의 자촉이라고 하죠. 자촉은 자구하고는 달라요. 자구는 이제 구근 식물의 새끼 알뿌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촉은 새끼촉이라고 보면 되겠죠. 촉은 포기를 세는 단위죠. 포기는 뿌리하고 줄기하고 한 포기를 나누면 한 촉이 되는 겁니다. 새로 나온 새끼 촉을 자르면 한 포기의 식물이 나올 것 같고요. 자를 때 한 장에서 두 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잎은 3개가 될 것 같아요. 항상 식물을 자를 때는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균 감염이 제일 번식에는 위험하거든요. 일단 꽃대는 좀 잘라야겠어요. 잘 잘라야지 돼요. 이게 잘못 잘라서 가지만 잘라버리면은 그냥 끝입니다. 끝. 그래서 어느 부분이 뿌리와 줄기가 같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딱 이 부분인데요. 아, 긴장되는데요. 의외로 어려워요. 호마처럼 완전히 포기가 분리가 돼 있으면 쉬운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라야지 돼요. 돌려서 봤을 때 이 부분 자르고 1차로 이 부분을 먼저 자르겠습니다. 자, 둘, 셋, 둘, 셋. 자, 자릅니다. 불안한데? 오, 오, 오. 요 뿌리 못 살렸다. 요 같이 왔어야 됐는데 얘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잘 따라왔습니다. 뿌리가 좀 작고 잎은 좀 커서 제 생각에는 이 작은 뿌리들이 잎 3개를 견뎌내기에는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게 얘네들한테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은 줄기만 똑 떨어져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요 부분 손을 좀 그어 볼까요? 요 부분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 떨리네요. 그때 뒤에도 잘 봐야지 돼요. 뒤에까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요 선까지 이렇게 한번 분리가 될 수 있게 한 번 더 칼집 반대 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 칼집. 좋았어. 하나 둘 안돼. 요 부분 뜯어지지 않게 좋아요. 이 칼이 잘 되니까 좋네. 짜잔. 예.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잎 하나에 뿌리 둘. 제가 원하는 대로 달렸습니다. 잎 2장에 뿌리 셋. 굿! 식물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번식을 할 수 있을 만한 뿌리들이 달려 있는데요. 남겨두려고요. 좀 모여 있어야 예쁘잖아요. 줄기를 다 하나씩 쪼개버리면 관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기로 하고요. 이 뿌리만 가지고도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벌브 번식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을 잘라내버리면은 잎이 없지만 뿌리와 줄기만 가지고도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자르면 6개 잎이 얼마 안 되는 뿌리들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많은 잎들을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뿌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살려두기로 했어요. 저는 식물에 대해서 궁금하면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거든요. 식물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벌브는 가구경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원구, 줄기경, 동그란 가짜 줄기다. 근경, 그러니까 뿌리나 줄기의 일부가 비대해지는 줄기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비대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벌브, 즉 가구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벌브, 이 부분만 잘라내도 여기에서 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벌브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 안스리움을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식물 2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뿌리가 잘 내리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2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뿌리가 살아 있고요. 여기도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 예전에 영상에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잘린 부분이 세균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쓰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생수태를 붙여서 그 세균을 막아주는 방법을 즐겨 쓰고 있어요. 생수태가 그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썸을 생수태를 붙여서 키운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과연 그 생수태가 효과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삽목을 한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썸인데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 지금 눈이 하나 나오고 있고 그 옆에 뿌리도 지금 잘 나오는 법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수태를 붙여놨거든요. 생수태를 빼보니까 자른 부분이 썩지 않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균 작용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셈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안스리움 클라리노비움을 생수태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3D 에어 메쉬를 깔고요. 상토를 저는 여기다가 훈탄을 섞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안스리움은 과습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숨을 잘 쉴 수 있기 위해서 좀 섞고요. 이 절단 부위에다가 생수태를 넓게 펴서 붙이겠습니다. 세워서 저는 이렇게 흙을 많이 넣진 않고요. 조금만 넣어줘서 지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체철사가 남는 게 있어서, 그리고 요 잎 2개짜리는 요 뒷부분이 절단면이어서 이 부분을 넓게 펴가지고요.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지금 2개 화분을 만들었고요. 여기 모체가 있는 화분이고요. 화분 만들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높은 습도에서 유지를 해주는 게 삽목개체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어떤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안스리움 클라리너비움 포기 나누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